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인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초부터 판례까지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돈 버는 실전 경매에 자세하게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제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적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보셨나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법일까요? 이 법은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위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졌죠. 1981년 3월 5일 날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관련 부서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합니다. 법무부 심의관실에서 담당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집주인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 그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죠, 세입자.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택임대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될까요?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 요건을 갖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유상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점유를 하고 그 집에서 이삿짐 풀고 전입신고하면 바로 이게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 유상계약을 맺고 그 집을 점유하고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대항요건입니다. 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만약에 전입신고를 2017년 2월 5일 날 했다면 대항력은 2월 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죠, 이 길.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시요,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유상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요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항요건인데 대항력 발생은 언제냐? 전입신고한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항력 이후에 후순위가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임대인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았어요.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보증금 받아야 집을 비워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확정일자, 그러니까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 하러 갈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전입신고는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소액임차인들은 최우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지요. 집주인이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집이 경매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1억 원일 때, 보증금이 1억이라면 최우선 변제받을 금액이 3,4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 임차인들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것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주요 지식을 하나하나씩 전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신랑과 새 신부가요, 신혼 차림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입자들을 많이 봤고요. 또 이러한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뭐 1억 이상이 된다,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된다면 그 집이 경매로 나와도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은 지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냐, 광역시냐, 수도권 지역이냐, 광역시냐, 일반시 지역이냐에 따라서 보증금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